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챕터 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울 내용은 커패시터와 인덕터입니다. 학습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커패시턴스와 유전율의 개념을 이해한다. 커패시터의 직병렬 연결에 따른 커패시턴스를 계산하고 커패시터의 종류를 익힌다. 인덕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인덕턴스 및 투저율의 개념을 이해한다. 인덕터의 직병렬 연결에 따른 인덕턴스를 계산하고 인덕터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익힌다. 인덕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페이저 영역에서 옴의 법칙을 이해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패시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우리가 직류, 교류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요. 부하가 저항부하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패시터가 연결이 되면은 전류는 전압에 비해 진상이 되고요. 인덕터 회로를 연결했을 때는 지상이 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좀 확인하시고 이번 수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6.1 커패시터와 커패시턴스입니다. 커패시턴스의 정의, 평행판 커패시터, 유전율의 정의, 커패시터의 방전과 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으로는 커패시터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도체이고 커패시턴스는 물체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커패시터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도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2차 전지, ES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커패시터도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도체, 부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 커패시터를 이용한 슈퍼캡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를 이용한 커패시턴스는 물체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커패시턴스의 단위는 F를 쓰고요. 얘를 페럿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페럿은 두 도체 사이에 1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이 1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1V의 전압에 1쿨롱의 전하량이 있으면 1페럿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C는 전하량, 쿨롱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평행판 커패시터에서 두 도체판은 전하는 통과시키지만 전기적으로 대전될 수 있는 물질인 유전체에 의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 커패시터의 기호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어지고 있고요. 이게 커패시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두 도체판은 전하는 통과시키지만 전기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다. 뭐에 의해서? 안에 유전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커패시터의 충전과 방전은 서로 역과정으로
방전 시에는 저항을 걸어주고 충전 시에는 전압을 걸어준다. 예,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패시터에 대해서는 수식이 매우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수식을 좀 약소화하고 커패시터에 대한 기능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정기적인 것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전부 유도를 하다 보면은 전기가 아닌 물리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품으로 장치로 사용을 하고요. 커패시턴스는 단위 전압당 전하 용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커패시터는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고 기호는 두 가지 이외에 가변 커패시터도 존재합니다. 가변 커패시터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변 커패시터는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가변 커패시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전율이라고 하면 공기의 유전율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값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패시턴스의 정의를 보게 되면 최초의 커패시터는 1745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미센브루크에 의해서 라이덴병의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정기적 방전을 관찰하다가 물속에 전하가 저장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커패시터다라고 미센브루크가 얘기를 했고요. 이와 유사하게 동시대 사람 벤자민 플랭클린은 번개도 전기의 일종이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번개가 치는 날 연을 날린 다음에 이 밑에 라이덴병을 담아서 에너지를 축적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로 추대받고 있습니다. 예, 커패시터는 일반적으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도체이고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두 도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석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N극에서 S극으로 전하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전하도 정기적 특성하고 동일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예, 요거는 물리 시간, 화학 시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도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보다는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도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패시터에 대해 커패시터의 용량, 커패시턴스를 보게 되면 두 도체에 주어진 전위차 델타 V의 전하를 저장하는 용량으로 커패시턴스를 얘기하고요. 단위는 페럿,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V분의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커패시턴스의 단위는 페럿으로 1페럿은 두 도체 사이에 1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이 1쿨롱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위를 페럿 혹은 V분의 C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V분의 C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페럿은 전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저희는 페럿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량 Q, 전하량은 커패시턴스 곱하기 전의 차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커패시턴스의 단위를 페럿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1페럿은 매우 큰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커패시턴스의 범위는 1 피코페럿 혹은 1 마이크로페럿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의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류 I는 1 쿨롱 곱하기 시간분의 전압이다. I는 1 쿨롱 곱하기 시간분의 전압의 미분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요거 많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행판 커패시터, 대부분 커패시터는 평평하다기보다는 조금 원형에 가까운 커패시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평행판 커패시터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도체 사이에 유전체가 삽입된 형태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평평한 판 위에 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밑에 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체 사이에 파란색으로 된 유전체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볼 게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쿨롱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식을 갖고 있어요. F는 K 곱하기 D 제곱분의 Q1, Q2. 이 식을 이용해서 커패시턴스를 응용할 수가 있는데 커패시턴스 C는 D분의 입실론 R, 입실론 제로 곱하기 A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커패시턴스 C로 나타나고요. 입실론 R, 요 역삼자 같은 거를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유전체의 비유전율, 여기 나와 있는 유전체의 비유전율로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입실론 제로는 자유 공간의 유전율, 그리고 D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행한 판의 두 도체 사이의 거리이고요. A는 평행판의 면적, 요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부품으로 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은 이 평행판을 세로로 세워 놓으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압을 인가되기 전에는 유전체 내부에 자유 전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 다음과 같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전하로 정렬이 되면서 이 유전체 내부에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부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전율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유전율은 물질에 따라 다른 유전율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돼. 유전율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전율은 커패시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커패시터에 유도된 전하량이 유전체에 얼마나 저장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 다른 유전율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유전율 값은 표 6-1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물질의 비유전율,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1이고요. 공기 중 1기압에서는 1.00059, 그리고 100기압에서는 1.0548, 유리도 5에서 10, 물도 80.4 정도의 비유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유 공간의 유전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전율. 자유 공간에서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로 표현이 되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전율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R로 표현이 되고요. 자유 공간의 유전율 분의 일반적인 유전율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뒤에 조금 더 나타날 테지만 커패시터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율의 정의에 대해서 예제 6-1을 잠깐 보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A와 같이 평행판 커패시터의 전압계를 연결하고 유전체를 평행판 사이에 삽입했더니 B와 같이 전압 측정이 줄어들었다. 이 이유를 설명하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전체가 없을 때는 전압을 전부 다 인가해서 전압이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전체가 포함이 되게 되면 이 유전체 커패시턴스 용량만큼 에너지를 충전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충전된 만큼 다시 게이지가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증가하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유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는 극성 유전체와 비극성 유전체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극성 유전체는 영구 쌍극자 모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해서 자석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극성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극성 유전체에서는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을 인가를 해주면 정렬이 안 돼 있던 부분이 전기장에 따라 정렬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극성 유전체는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에 의해 쌍극자 모먼트로 구성이 된다. 쌍극자 모먼트. 예. 그래서 얘도 전기장을 인가를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자 모먼트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패시터에는 다양한 종류가 좀 나타나져 있습니다. 평행판 캐패시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평행판 캐패시터보다는 원통형 캐패시터 그리고 동그란 구형 캐패시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훌롱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턴스 평행판 캐패시턴스 C는 거리분의 쌍극판 거리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고요. 원통형 캐패시터는 외부와 내부의 도체가 각각 있습니다. 이 내부 도체, 내부 구형의 원통형에 대한 반지름과 외부 원통에 대한 반지름을 응용을 해서 자연 로그 ln 곱하기 a분의 b 2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곱하기 l l은 원통의 길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2파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2파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원주를 구할 때 2파이 r로 계산을 하고요. 원의 넓이를 구할 땐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주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파이 r로 계산을 하고 2파이 r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구형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구형으로 나타내어진 것은 4파이로 구성이 됩니다. 4파이 구형. 예.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곱하기 b 마이너스 a 분의 ab로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유도하기까지는 전자기하기라는 학문을 조금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식을 외우는 걸로 하고 2학년 때 전자기하학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패시터의 방전과 충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캐패시터는 충전이 되면 방전도 가능하거든요. 우선 방전부터 얘기를 하면 직류 전원을 제거하고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커패시터는 방전이 되고요. 저항과 커패시터가 클수록 방전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커패시터의 전하량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예, 여기에서도 뭐 수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원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여기에서 저항이 클수록 방전 시간이 길어진다. 이거를 그래프로 놓고 얘기를 해보면 전원에서 직류 전원을 제거하면은 충전돼 있던 부분이 방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내뿜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저항이라는 부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서서히 지수함수적으로 내려간다. 방전이 되더라도 에너지가 없을 때까지 방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방전 시간이 시간에 따라 비례함수적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C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방전이 된다. 그래서 시간을 따라 보면은 일정 시간까지는 에너지를 쭉 내보내다가 나중에는 지수함수적으로 에너지가 서서히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캐패시터의 충전입니다. 방전이 됐으면 또 충전이 될 수가 있겠죠. 충전이 되는 것은 직류 전원을 연결을 하고요. 한쪽 판에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축적됩니다. 이렇게 해서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외부 전압과 평행일 때 캐패시터의 충전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전류 변화에 대한 식이 나타나져 있지만 이 식보다는 그림을 보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원을 연결을 해주면 저항에 의해서 일정 전압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 일정 전압이 흐르면 이 캐패시터의 에너지가 조금씩 충전이 되게 되죠.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충전이 됩니다. 이 충전이 언제 완료가 되느냐? 이 전압과 외부 직류 전압과 평행일 때 충전이 완료가 된다. 예. 그래서 캐패시터 용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고요. 충전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원의 전압이 평행일 때 충전이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패시터에 대한 물리적인 이론적인 걸로 얘기를 좀 이어 나갔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캐패시터는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